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자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미형과 베가드 페카트라고 하는 문자들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음에 있는 그 음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3개의 자음을 명칭과 그리고 쓰는 방법, 그리고 그 음가를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듯이 히브리어를 쓰기 위해서 보다는 또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음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렙과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없지만 자음이 붙게 되면은 이응에 해당하는 음가가 생기게 되고, 베이트는 비읍에 해당하는 음가, 그 다음에 김멜은 기역에 해당하는 음가, 달렛은 디귿에 해당하는 음가, 헤이는 히읗에 해당하는 음가, 바브는 비읍에 해당하는 음가, 자이는 지읒에 해당하는 음가, 헤이트는 히읗에 해당하는 음가. 그러나 이 헤이트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좀 더 굉장히 목을 긁어서 내는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트는 티귿에 해당하는 음가, 티귿에 해당하는 음가. 그 다음에 요드는 이응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지만 사실은 이응보다는 거의 Y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요드에다가 나중에 이제 모음을 배우게 될 때 카메츠라고 하는 음가를 붙게 되면 아라고 하는 사운드보다는 야라고 하는 사운드가 더 나기 때문에 이응보다는 Y에 해당하는 사운드가 난다라고 음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카프는 키읔에 해당하는 음가, 라멧은 리을에 해당하는 음가, 맴은 미음에 해당하는 음가, 눈은 니은에 해당하는 음가, 사메흐는 시옷에 해당하는 음가, 아인 요것도 알렙과 같이 음가를 갖지 않지만 모음과 함께 만나면 음가를 갖게 되는데 이응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이전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음을 붙이게 되면 아라고 하는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인은 그 자체로는 음가가 없지만 모음과 만나면서 이응의 음가를 갖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페이는 피읍에 해당하는 음가, 그 다음에 짜디는 쌍지읒, 지읒 혹은 쌍지읒에 해당하는 음가, 그 다음에 커프는 키읔에 해당하는 음가, 레이시는 리을에 해당하는 음가. 레이시는 영어로 하면은 R에 해당하는 음가를 갖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R에 해당하는 발음, 즉 R에 해당하는 발음을 이렇게 내는 자음이 없죠. 그냥 리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은 시옷. 그 다음에 요 쉬는 약간 요거보다는 이런 쉰 발음이 있죠. 쉰 음가를 갖는다. 타운은 이것에 음가를 갖는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무엇보다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거지만 자음을 공부할 때 자음의 형태, 모습을, 모형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읽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음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음의 미형입니다. 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끝에 올 때 어떤 자음들이 있는데 어떤 자음들은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모습이 좀 바뀝니다. 그것을 좀 두 번째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5개의 자음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5개의 자음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어미형이라고 해서 좀 약간 그 모형이 살짝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5개의 이 자음, 카프, 맴, 눈, 페이, 그 다음에 짜디, 요 5개의 자음이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각각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문을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단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단어의 이제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의 뜻보다는 이 모형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제 때레크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카프가 단어의 끝에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 맴 같은 경우에도 맴도 기본형은 이렇게 이제 생겼지만 단어 끝에 오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맴의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 그냥 여기 인쇄체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어 끝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거의 네모난 상자 아예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되느냐?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이렇게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미형으로 바뀔 때는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짝켄이라고 하는 이제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짝켄이라고 하는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눈이 단어 끝에 오면서 이와 같이 길게 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페이도 여기 보게 되면 단어 끝에 오게 되면은 원래는 기본형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어 끝에 오면서 뭘로 바뀌었냐? 요 부분이 길게 늘어져서 이거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끝에 이게 원래는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 끝에 오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짜디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형은 이거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쓰는 방법은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요 부분을 길게 요 기본형 카프하고 눈하고 페이하고 짜디하고 요 4개의 단어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그냥 느린다 밑으로 느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형의 이 카프 기본형의 어미형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카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느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끝부분이 좀 이렇게 직각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됩니다. 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형이 이제 어미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냥 네모 상자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네모 상자를 그리게 되면 됩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어미형으로 이제 바뀔 때 요 부분이 길게 밑으로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 기본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밑으로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지지 않고 밑으로 더 늘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눈이에요. 눈. 예,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 같은 경우에도 요거 밑부분을 밑둥을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거에서 요 부분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이예요. 짜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짜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미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밑으로 쭉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그냥 일직선을 그은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기본형이 아니라 이 생소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 끝에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미형, 뭐 어미형이라고도 하고 이제 미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베가드 케파트 문자입니다. 베가드 케파트 문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기 쉽게, 외우기 쉽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놓은 거예요. 베가드 케파트라고. 자, 이 베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음 중에 이 6개의 자음이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두 가지로. 그 6개의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베이트, 김멜, 달렛, 카프, 페이, 타우입니다. 베이트, 김멜, 달렛, 카프, 페이, 타우. 요 6개의 자음이 2개의 발음을 갖는다라는 것인데 좀 부드러운 발음이 있고 좀 된 발음이 있다. 이 두 가지 발음이 그냥 부드러운 발음, 그 다음에 된 발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요 6개의 자음이 단어의 맨 앞자리에 놓일 때 어떤 것이 붙냐면 점이 붙어요. 요거와 같이 점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부드러운 발음을 내는 거고, 이렇게 단어 앞에 오면 이렇게 점이 붙게 되는데 이걸 다게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게시가 붙어 있는 이 단어 앞에 이와 같이 다게시가 붙은 이 6개의 자음이 등장하는데 그때 발음은 어떤 발음이냐? 된 발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점이 없을 경우, 즉 다게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비읍 발음을 내면 된다. 그러나 이제 다게시가 붙어 있는 다게시, 저기 경강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쌍비읍, 된 발음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빼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역의 발음이 나는데 김멜 같은 경우에 기역의 발음을 음가를 갖는데 이렇게 경강점이 붙은, 즉 다게시가 붙은 이 김멜은 어떤 발음이 납니까? 그러면 쌍기역 정도의 발음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달렛 같은 경우에는 디귿의 발음을 음가를 갖게 되는데 이 다게시가 붙은, 즉 경강점이 붙은 달렛은 어떤 발음? 쌍디귿의 발음을 낸다. 그래서 달렛, 이것이 달렛이라고 한다면 이건 달렛 정도의 음가를 갖는 것이죠. 이게 카프는 어때요? 카프는 키읔의 발음을 음가를 갖는데 이 다게시가 붙은, 즉 여기 같은 경우는 경강점이 붙은 이 카프는 어떻게 되냐? 키읔에 좀 더 강한 된 발음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카프의 경강점에 붙어 있는 이 카프를 되게 어떻게 발음할까? 쉽지 않죠. 거의 큰 차이가, 우리나라 말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키읔의 된 발음을 어떻게 낼까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하여튼 의미를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페이 같은 경우에도 피읍의 음가를 갖는데 경강점에 붙은 이 페이도 피읍의 발음을 내니까 된 발음 피읍 어떻게 피읍의 된 발음 어떻게 낼까요? 쌍비읍에 가까운 발음이 나지 않을까요? 타우도 이렇게 티귿의 발음을 내는데 경강점에 붙어 있는 이 타우 같은 경우에도 경우는 된 소리 즉 티귿의 된 소리 티귿의 된 소리 어떤 소리가 될까요?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는 V 정도. 그러나 이제 베이트에 있는 경강점이 붙어 있는 베이트는 이제 쌍비읍이 그 B가 아니라 그냥 B 정도의 발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히브리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붙어 있는 점이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기 이제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음절을 공부할 때 이 경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지만 이 중복점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합니다. 중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읍이 뭐 두 개가 있을 경우 요거를 하나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베이트 요 가운데에 점을 찍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타우 두 개를 이렇게 있을 경우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하나의 타우로 하고 여기다가 점을 찍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중복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 경강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복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강점에 붙어 있는 케이스를 좀 이렇게 히브리 본문에서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옮겨 놓았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옮겨 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바라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이 베이트 안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이제 그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강점이라고 부르고 바라라고 읽질 않고 빠라라고 하는 약간 된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베이트 안에 뭐가 있어요? 베이트 안에 점이 있죠. 점이 있어요. 어떻게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발음해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단어의 맨 앞에 붙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지 않고 베레시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되게 발음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빠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간. 근데 이게 이제 간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전치사 이제 빼하고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정관사가 지금 여기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에 이제 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붙어 있냐? 이게 점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정관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중복점 처럼 이제 되어지는 경우가 되지만 여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경강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볼까요? 띠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베르 딸렛 안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죠? 단어 시작 부분에 있죠. 그 단어 시작 부분에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그냥 디귿의 발음이 아니라 디베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띠베르 정도의 어감으로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케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세프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이 붙은 케이스이지만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 이 첫머리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관사를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 요거는 이제 무슨 점? 경강점 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케세프인데
깨세프에 가깝게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네라고 되어 있어요. 페네. 여기 이게 페이 밑에 페이도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네요. 이제 페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을 이제 돌리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 있죠. 점. 그죠? 여기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은 무슨 점? 경강점. 어떻게 읽어야 된다? 좀 되게 발음해야 된다. 페보다는 빼. 이것도 약간 페보다는 빼 가깝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미삼, 테벨, 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펼쳐 놓았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인데 여기도 보면 테벨 이거 첫 번 단어 이 테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점? 경강점이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되게 발음해야 된다. 테벨, 떼벨 정도의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 같은 경우는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따에 가까운 발음으로 좀 읽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음을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는 미형 5개 하고 그리고 베가드 파트 자음 6개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어떤 자음에는 이 자음 안에 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음들은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자음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좀 생소한 모습을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음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 시간으로 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자음 23개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음의 5가지 자음 중에 5가지는 미형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 그리고 6개의 자음은 경강점을 가지면서 단어 앞에 올 때 된 발음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이제 모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는 자음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모음을 공부하게 되면 히브리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